안녕하세요, 아보노입니다. 포토샵 시리즈 13편 기본도구 네 번째 시간으로 펜툴 사용법과 그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구 모음에서 펜툴의 위치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저는 포토샵을 처음 배울 때 이 도구 창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펜툴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펜툴은 연습을 자주 하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연습량이 필요한 도구 툴입니다. 그럼 펜툴을 위한 연습용 이미지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돋보기를 더블 클릭해서 100%로 맞춰줍니다. 먼저 레이어의 자물쇠부터 없애 놓겠습니다. 펜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펜툴을 사용할 때는 이미지를 100%에 하는 것보다 컨트롤 플러스 키를 눌러서 확대를 해서 작업하는 게 편합니다.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확대를 해줍니다. 시작하는 위치는 자신이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사과의 꼭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더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한 후 위치를 이동할 때는 펜툴에서 손 모양을 클릭을 한 후에 마우스로 이미지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펜툴을 사용하다가 손 모양을 클릭해서 이동하고 다시 펜툴을 사용할 때는 또다시 펜툴을 클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할 때는 펜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별도로 손 모양을 누르지 않고도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동이 됩니다. 펜툴이 선택된 상태에서는 마우스 모양이 지금 펜 모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은 손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손 모양으로 변했을 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은 바로 이동이 됩니다. 그럼 펜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펜툴은 이런 직선보다는 곡선을 딸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직선 부분에는 클릭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직선에 가까운 부분에서는 클릭으로 이런 부분은 따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화면을 더 넓게 보고 싶을 때는 스페이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곡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이 찍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펜툴을 이용해서 곡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쯤에 펜툴을 클릭을 합니다. 직선으로 선이 보이는데 손을 떼지 않고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동을 해봅니다. 그럼 마우스 경로를 따라서 곡선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조정하면서 곡선을 테두리 부분에 맞춰주면 됩니다. 이 정도에 맞춘 후 마우스에서 손을 놓아줍니다. 그럼 이곳에 점 부분이 3개가 보입니다. 이 3개의 점에서 앞으로 나갈 방향은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의봉 모양처럼 생긴 이 부분에서 Alt를 클릭한 상태에서 가운데 점보다 약간 앞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의 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펜툴로 곡선을 만들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이 부분쯤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또다시 마우스를 움직여서 곡선을 표면에 맞춰줍니다. 이 정도 맞춰졌으면은 마우스에서 손을 뗍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점이 왼쪽에 가운데 오른쪽에 3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바로 이 오른쪽 부분입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오른쪽 점 부분 조금 앞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앞부분 라인이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곡선을 따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마이너스를 해서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곡선을 좀 넓게 잡아 보겠습니다. 이 정도쯤에 펜툴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곡선을 테두리에 맞춰줍니다. 맞춰준 후 3개의 점 모양에서 나아갈 부분, 이 부분 라인을 없애기 위해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가운데 부분에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크롤 내려서 펜툴로 위치를 찍고 나서 또다시 마우스를 조정해서 곡선을 표면에 맞춰주고 점의 가운데 부분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없애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펜툴로 위치를 찍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곡선을 표면에 맞춰주고 반복해서 나가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왼쪽 돋보기를 클릭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하면은 이 부분 영역이 커집니다. 다시 펜툴을 클릭하고 이 부분에서는 곡선을 짧게 잡아주겠습니다. 이 부분에 클릭을 하고 나아갈 부분에 Alt를 클릭해서 점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반대로 곡선을 잡아줍니다. 클릭하고 계속 마무리해 주면 됩니다. 펜툴의 경우에는 연습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확대를 더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펜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부분은 직선에 가까운 부분이라서 그냥 클릭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은 펜툴의 끝점에서 시작점을 찍은 부분에 마우스로 가져가면은 펜툴 모양 아랫부분에 동그란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동그란 모양이 생겼을 때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사과의 모든 부분이 라인이 따졌습니다. 여기까지 선을 다 이어주셨다면은 레이어 창 옆에 패스를 클릭을 합니다. 레이어 창 옆에 이 부분 패스를 클릭하겠습니다. 만약 우측편 이 부분이 저와 다른 모양이라면 포토샵 2편에서 작업 환경 설정하는 부분을 다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패스 탭을 클릭하면 이 부분에 펜툴을 이용해서 선을 그려준 패스 길 모양이 표시가 됩니다. 이 왼쪽 사각형 부분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사각형 부분에 가면은 손 모양의 사각형 점선이 생깁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 부분에 마우스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의 테두리 모양이 실선에서 점선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패스 탭에서 선 모양 부분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다시 패스 옆에 있는 레이어를 클릭을 합니다. 이 사과 레이어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합니다. 그럼 레이어 위에 패스를 따준 이 사과 부분만 복사가 되어 레이어가 추가됩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에 이동 툴을 이용해서 이동을 시켜주면은 펜 툴을 이용해서 사과 모양을 딴 이미지가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펜 툴을 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고 계속 연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이미지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배경을 제외하고 사람 부분만 펜 툴을 이용해서 배경과 분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쉽게 펜 툴을 할 수 있겠지만 특히 어려운 부분이 이런 머리카락 부분입니다. 머리카락 부분은 아주 세밀하게 펜 툴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따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도 쉽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런 머리카락 따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런 작업을 하더라도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되고 작업 효율성 면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영상은 별도로 촬영을 했습니다. 포토샵을 못해도 펜툴 작업 시 이런 머리카락 부분을 단 5초 만에 배경을 제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사실 이런 세밀한 작업은 펜툴로 작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다 보면은 디자인 업종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예쁜 노가다 작업을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작업을 요즘에는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쉽게 배경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서 알려준 사이트는 사물을 배경과 제거하는 것보다 인물을 배경에서 제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설명란 더보기에 링크를 추가해 놓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펜 툴을 활용해서 유튜브 썸네일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 오른쪽에 제가 폰으로 찍은 아이패드 화면이 있습니다. 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은 배경 부분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 배경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이패드 부분만 테두리를 따줍니다. 그런 다음 이와 같은 배경 합성을 해주고 아이패드 모니터 부분도 이와 같은 이미지로 배경을 합성해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 제가 펜 툴을 이용해서 이 아이패드를 따는 과정을 설명을 자제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을 이으면은 아이패드 표면을 따게 됩니다. 아이패드 라인을 다 잡았기 때문에 팔레트 창 레이어 옆에 패스 부분을 클릭하고 이 부분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선 부분을 활성화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레이어로 돌아가서 자물쇠 부분을 먼저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에서 패스 부분이 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면은 내가 딴 아이패드가 복사가 됩니다. 그럼 이 아이패드를 배경과 제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뒷배경은 삭제를 해주고 이 뒷배경은 새로운 배경과 합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배경을 합성하는 실습은 12편 후반부에 설명을 남겼으니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펜 툴로 이번에는 모니터 부분을 합성하기 위해서 모니터 화면을 따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 하변 부분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팔레트 창 레이어 옆에 패스 부분을 클릭을 하고 작업 패스 부분을 컨트롤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을 해줍니다. 이 부분이 점선으로 변한 상태가 됐을 때 다시 레이어 창으로 이동을 하고 이 아이패드 레이어 상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합니다. 그럼 모니터 부분만 복사가 하나가 더 된 상태입니다. 이 모니터 화면에 다른 이미지를 배경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제 아보노 카페 화면을 먼저 캡처를 하겠습니다. 캡처한 화면을 따로 저장을 해두고 포토샵에서 캡처한 화면을 불러오겠습니다. 이 불러온 화면을 자물쇠를 없앤 후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옆에 레이어로 끌어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 캡처한 이미지를 이 아래에 있는 아이패드 모니터 화면에 넣기 위해서 액자식 구성으로 이미지 삽입을 할 때는 Ctrl Alt G를 누르면 됩니다. 이 이미지를 선택된 상태에서 Ctrl Alt G를 누르면은
위에 레이어 부분이 화살표가 생겨서 아랫부분에 액자식으로 들어가는 구성이 됩니다. 액자식 구성을 만든 후 이 위에 부분 이미지를 자유변형 컨트롤 T를 누릅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 지금까지 자유변형할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균일하게 이미지를 줄이거나 확대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균일하게 줄이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Shift를 누르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끝에 꼭지점 부분을 맞춰주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끝 꼭지점을 사각형 테두리 부분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컨트롤을 클릭한 상태에서 꼭지점 부분을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배경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펜 툴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도구 모음창 중에서 펜 툴 작업이 어렵긴 하지만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